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호랑이 초대석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평소에 또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을 하는 손혜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또 함께한 지도 상당히 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장은상 기자님 또 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동화 장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라운드의 치트키 서동욱 코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육동욱이에요. 육동욱. 선배님이 예전에 2003년도 때 지어주셨던 별명. 육동욱. 말동우, 육동우 기억하십니까? 말동욱은 일단 그 손호욱 코치의 몸을 이렇게 보면 아, 벗겨놓은 몸을 보면 이렇게 말근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 그 근육의 그 선이 딱 보이는 그런 근육. 데피니션도 좋고. 그리고 웨이트를 조금만 해도 이렇게 펌핑이 잘 되는 오. 그런 근육을 이 손호욱 코치가 갖고 있어서 그런데다가 그때 이제 스위치 히터를 이제 막 도전을 했는데 등번호가 6번이었습니다. 6번. 네. 근데 좌타자가 6번?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육동욱이라고 그 당시 이제 서동욱 선수의 별명이 육동욱으로 딱 이렇게 굳어진 계기가 있었죠. 오늘은 저 코치 아니고 선수로 하겠습니다. 저희 선배님은 오랜만에 뵈서 이제 또 오랜만에 뵀다고. 예. 그리고 우리 수패는 사실 또 재작년에 한번 네. 시상식에 유소연 야구 시상식에 와주셔서 또 귀한 또 말씀도 해주시고 시상도 함께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토크를 하는 시간은 또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성우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나스나 장선아. 인사 올렸어야 되는데. 인사 올리겠습니다. 스나스나. 와, 준비 많이 하셨다. 와. 안준하 씨. 안준하스나. 그 주식회사인가요? 네. 그 영상 올린 거 봤습니다. 예. 맞아, 잘 봤습니다. 말만 주식회사지 실질적으로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비상장. 예. 그렇죠. 예. 이상하게. 재미로 만든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 회사를 차린 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입니다. 아니고요. 네.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로 하나 만든 거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당신 회사 차렸어 그러길래 막 웃으면서 답변을 했던 게 기억나요.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거 그냥 재밌게 그냥 컨텐츠로 하나 만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호랑이 초대석 이 두 분 그리고 이제 장은사 기자님까지 세 분 모시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를 또 돌이켜 보고 26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어떨 것인가 이 세 분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5 시즌 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속 우승이다라고 전망했지만 8-15 시즌을 마감하고 맙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각자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게 좀 잘 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였다 하는 거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코치님께서 먼저 이 부분이 참 아쉬웠다.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사실 어저께 이범호 감독님하고 카톡을 좀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독님 어떤 점이 좀 아쉬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 여기까지 하고 요걸 딱 이제 짧은 영상으로 만들면 요거 기가 막혀. 네, 기가 막히다. 아니야 사실 별 내용은 아닌데 원래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한 10초를 들여서 이거 좀 뜸을 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이어트는 뭐 요게 있고요. 요 광고 한 10초 깔아주고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작년 후반기 때 이 치고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맴도시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대해서 뭐 어떤 선수나 뭐 그런 기대되는 그런 분야 투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투수들이 조금 잘 활성화가 좀 잘 돌아가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계산을 좀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충원이 됐으니까 예, 그런 친구들을 투수들을 좀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부상이 없어야 되겠죠. 이제 원만하게 좀 활성화가 되려면 그 부분을 딱 두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기는 그러면은 후반기 초반에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를 아마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후반기에서도 한 2번, 3번 정도 사실 타이밍이 있었어요. 5강 싸움 하는데 거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한 그 시점이 네. 후반기에서도 한 2-3번 있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기아가 계속 4위, 5위를 하는 시기가 맞아, 있었어요. 맞아. 네. 그러다가 8월 말쯤에 딱 한번 꺾이더니 거기서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후반기 시작하면 전반기 마지막에 한화와의 3연전을 모두 내주고 그 다음에 LG한테 세 판을 다 주고 그러니까 그때 친 그 9회에 박혜민 선수의 홈런이었나요? 그 9회에 친 홈런이 있어요. 그거 아직도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LG 우승의 결정적인 장면들.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그 박혜민 선수 친 게 맞죠. 그 세계관이 달라진 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롯데와의 시리즈에서 또 와장창이 돼요. 그러니까 그 3연 시리즈에서 1승만 거뒀나? 그러니까 아마 다 졌을 거야. 한 8패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확 하고 무너졌는데 그때가 저는 올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이런 게 좀 겹쳐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요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고 맞아요. 장은상 기자는 어떤 부분을 보시나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근데 뭐 올해도 그게 연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 염려되기는 하는데 뭐 부상자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불펜이 생각보다 엄청 들쭉날쭉했던 시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걸 위해서 뭐 보강도 하긴 했지만 올해 그렇다고 양은 많은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양이 뭐였지? 영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퀀터티 네, 이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퀄리티가 이게 네. 확보가 되느냐 싸움일 것 같은데 작년에는 물론 성영탁 선수가 확 튀어나와서 그런 게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해줘야 되는 그 필승조 라인이 들쭉날쭉한 거는 분명히 있었다. 그게 전체 시즌에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죠. 일단은 실패한 시즌, 실패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좋은 성적을 못 냈던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김도영 선수 다치면서 아예 그냥 빠그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망이 너무 컸어. 그리고 이게 첫 경기부터였잖아요. 개막하고 나서 바로 시작. 왜냐하면 김도영 선수가 작년 그러니까 23시즌, 그러니까 24시즌에 40-40을 할 수 있는 페이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MVP를 받았고 시즌 MVP요. 그렇죠. 시즌 MVP.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도 여러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지만 김도영 선수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단 한 시즌 만에 딱 올라섰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김도영이 과연 올해는 작년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햄스트링 3번 다치면서 30경기밖에 뛰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김도영 빠진 거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도영 하나 빠져, 그러니까 이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기아 타이거는 팀 자체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야 그렇다고 한 명 빠졌는데 그렇게 팀이 흔들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김도영이기 때문에 저는 김도영 선수의 이 부상으로 인한 이탈이 저는 기아 타이거즈 한 시즌 농사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라이브를 그래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생방송을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 하면 김도영의 부상이 컸죠라고 말을 하면 김도영 하나 때문에 팀이 망가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요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자꾸 그 다음까지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는 게 네. 아주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김도영이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거즈에 주는 파급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수가 다쳤다고 한다면 이 정도 생각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김도영이기 정도까지는 때문에. 아니었을 거다. 네. 감독의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각각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작년의 사태의 상황에 대해서. 아니 우승해서 이제 8위로 갑자기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그 비유 진짜 많이 네. 들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을 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내면 최소한 3년, 우리가 길게 보면 5년 정도는 늘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합니다. 그쵸. 거의 대부분 팀들이 사이클이 있죠. 그렇게 해왔고. 근데 단 한 시즌 만에 1위에서 8위로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뭐 김도영 선수를 언급을 했지만 결국 감독이 경기 운영 똑바로 못했다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적의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책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투수 운영도 감독이 하는 거고 선수 기용도 감독이 하는 거고 이 선수 다치는 것도 사실 저는 감독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한 시즌 내내 좋은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위에서 8위로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가장 큰 이유 중에 그럼요. 하나로도 들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책임을
무조건 감독이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브르 기간에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은 단장의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예. 시즌이 딱 시작이 되면 절대적으로 단장이 개입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선수를 사다 주고 어떤 선수를 뭐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감독이 그 선수들을 데리고 엔트리를 데리고 일단은 시즌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드라고팔이라는 게. 혹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이에 저는 대해서? 크게 다르진 않은데 네. 왜냐면 24 시즌에 이범호 감독이 우승을 하면서 엄청 큰 사실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예. 81년생인가요? 이범호 감독이? 네, 81년생. 80년대생 감독이 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렇죠. 우승까지 한 감독이 된 거니까 사실 그거는 엄청난 이프가 다 터진 거라고 봐야 돼요. 이범호 감독. 로얄 로더이기도 그렇죠. 했고. 원래 주사위 6이 계속 나온 거야. 엄밀히 말하면 24시즌도 물론 능력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우승을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25시즌은 1이 많이 떤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작년에는 그렇게 칭송받고 막 환호받고 했는데 올해는 그게 실력이 아닌 올해도 그거는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주사위 1등 해는 운이 없었다고만 치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어쨌든 경기 운영에 대한 책임이 감독도 있으니까. 있죠. 예.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거에는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승을 한 것도 사실은 시즌 전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감독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우승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또 지난해에는 또 8위라는 굉장히 또 아쉬운 성적을 낸 거니까 그 양쪽의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좋습니다. 분위기에서. 예. 네, 저는 아까 정성훈 선배님께서 데이터에 기반으로 이제 해설을 하신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출발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안 되는 해였어요. 김도영 선수 부상도 있고 뭐 하지만 저보다도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뭘 해도 죽어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와 해가 있거든요. 타석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비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게 계속 뭐 폼도 변하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기반으로 깔려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해가 있어요.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범호 감독님의 오로지 그런 책임보다도 사실 그냥 안 되는 운이 없는 해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독의 잘못은 일도 없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 예. 맞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사실은 또 약간씩 그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럼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너무 많죠 사실. 예, 양현종도 부진했죠. 김도영 다쳤죠. 나성범, 부상 김선민도 한참 네. 없었어요. 부상 선수가 뭐 일주일에 한 명 정도씩 계속 나왔죠. 뭐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뭐 새로운 선수가 또 그 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효과 아닌 효과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시즌 베스트 라인업을 과연 몇 경기를 꾸렸을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1시간 네. 개막하고 그 1시간이라고 그러네요. 팬들이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사고도 그만큼 있었고. 네, 1시간. 그 베스트 라인업으로 가동시킨 경기 자체가 되지 별로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운에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너무 한국 시리즈 우승 또 차지하면서 너무 약간 릴렉스하게 좀 동계훈련 스프링 캠프를 좀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사실 이야기도 있거든요. 야, 그거 이제 오랜만에 듣는 그 화두인데. 근데 지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예. 그게 굉장히 작년 내내 기아 타이거즈 팬덤에서 불붙었던 화두였어요. 스프링 캠프 때 자율훈련 하더니 이거 놀았던 거 아니냐 결국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율훈련 한다고 노는 선수들은 없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팬들은 뭘 보겠어요? 결국 결과를 보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놀아도 야구 잘하 그러니까 공부를 적당히 해도 되게 잘하는 그 학생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스프링 캠프를 정말 정말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는 팀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오. 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20년을 했는데 제가 매 시즌 그 스프링 캠프를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시즌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과연 20시즌 다 그랬을까요? 그건 사람이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결과가 기아 타이거즈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트를 잘못 거는 거 아니냐라고 팬분들이 당연히 질타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가는데 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근데 저는 그 자율 훈련이라는 게 이만큼 짜여진 팀 스케줄은 하고 맞춤형 훈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 어떠세요? 이런 것 같아요. 자율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는 그 종목이 다른 거예요. 운동은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겠죠. 운동은 예. 똑같이 해요. 훈련은 똑같이 하는데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이 조금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0개를 뭐 무의미하게 어떤 숫자에 의존해서 하는 그렇죠. 훈련이 아닌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자율 훈련의 조금 모양이거든요.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 아니, 본데요. 없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요. 빨리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네. 갈 길이 멀어요. 저희가 뭐 정확한 또 정해진 시간은 딱 지키니까요. 예. 그 말씀을 또 이제 채팅창에서 뭐 불펜 부진이 아쉬웠다, 위즈덤이 또 아쉬웠다, 아니, 근데 황동화가 또 없기도 했다. 저는 조금 더 만약에 뭐 이야기를 한다면 네. 일단은 작년 시즌은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길게 하는 거 사실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그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앞으로 다가올 올 시즌이 중요한 거지. 네. 언제까지 작년에 왜 실패했느냐 돌아보면서 복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과거로 다시 저르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그거는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는 큰 카테고리만 안고 가도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많았다. 그러면 관리는 올해 어떻게 한다? 뭐 김도영이 다쳤다. 그럼 김도영도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만 한 번씩만 생각을 해보고 올해를 좀 더 알차게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는 정말 간단하게 그렇죠. 하고 올해 과연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성적을 낼 것인가, 분위기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 말씀을 하신 장성호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대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는 지금 5강을 그 2번을 뽑았거든요. 네. 다른 채널에서. 네. 네. 전부 기아 타이거즈를 넣지 않았습니다. 네. 왜입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들어보세요. 왜입니까? 전력을 봤을 때 다른 팀과 일단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기아 네. 타이거즈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25년도에 비해서 전력이 약해졌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력이 과연 9개 팀과 비교를 했을 때 5강에 들 수 있는 성적이 그러니까 멤버냐. 멤버로만 가는 건 아니지만 과연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멤버냐. 뭐 어느 포지션 같은 건 안 밀리는 포지션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어느 한 포지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야구라는 거는. 선발도 봐야 되고 구원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비도 봐야 되고 주루도 봐야 되고 장타력도 봐야 되고 라인업도 봐야 되고 했을 때 5강에 과연 이 멤버 갖고 될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디테일하게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또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는 아까 녹스 타이거즈님이 중간에 빠진 와중에 한평 타이거즈가 진짜 재밌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시기예요. 그 6월에 어떻게 보면은 주력 멤버인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선수가 없고 저 선수가 오랜만에 1군에 나왔네? 저 선수는 누구야?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여길 만한 시기였는데 오히려 팀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끈끈한 모습을 굉장히 보여줬던 인상적인 그 시기. 그때가 월간 승률이 아마 작년 월간 일위였어요. 승률 중에 제일 네, 제일 좋았고 좋았을 때였을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7월 초에 기아 타이거즈가 최고 순위 2위까지 올라가요. 그 롯데와의 초반 그 3연전 중에서 위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시기였어요. 팀을 진짜 그러니까 그냥 이겨서 좋아가 아니라 되게 그 자랑스러움을 느끼던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전 라인업이 빠졌는데 새롭게 엔트리에 들어온 선수가 그걸 잘 메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적이 좋아. 예. 그러면 팬분들은 뭘 그리냐? 지금 빠져있는 그렇죠. 주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걸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니까 후반기 라는 시작하면 생각하죠. 김도영 돌아오고 네. 김선빈, 나성범 온다 네. 이놈들아 딱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와 우리는 이제 지금도 이 성적이 좋은데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가 되겠구나. 이거 조져불자. 네. 져서 불 수 있다. 네. 왜냐면 그 선수들이 빠졌을 때 그 퓨처스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이제 다시 그 엔트리로 이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워지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뭐 2위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1위만 딱 올라가면 독주 체제로 가겠구나. 간다. 예. 했는데 했는데까지죠. 했는데. 아, 그때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딱 그 김호령 선수, 고종호 선수가 맞아. 막 위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작년 시즌 때 그 한평 타이거즈 선수들이 그 활약으로 위로를 잠깐 이제 맞아. 치유를 조금 맞아. 받은 시기. 그래가지고 뭐 그 커뮤니티에는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애들이 올라오지 말고 천천히 올라 완벽하게 만들고 올라와라. 뭐 맞아, 지금 맞아. 잘하고 있으니까 뭐 괜히 뭐 그게 분위기 바꾸냐. 사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 많이 올라왔어요. 댓글 중에서도 실시간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야 이거 팩트 아니냐? 김선빈 나성범 돌아오고 나서 팀은 연패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꼭 그거에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시선 또한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6시즌 이야기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방송은 그러면은 아프리카 TV 시절부터 좀 많이 보셨어요? 생방송도? 아니 저는 생방송은 생방송은 네 보지 않았고요. 본 적이 없. 예. 아 보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ASL 오직 장 맞습니다. 오직 나는 스덕이다. 예. 저는 게임도 블리자드랑 뭐 하나 하시면 안 돼? 블리자드가 이제 또 다시 힘주거든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이거 바둑도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바둑하고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가지고 아 농구도 좋아하시잖아요. 농구는 그냥 보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보는 장기 두는 거 좀 좋아하고 장기 바둑 예,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야 근데 그 이제 약간 군대에서도 그 내무실에서 이제 왕고가 장기 좋아하면은 다 장기 둬야 되잖아. 그쵸. 근데 장성호 해설위원이 딱 베테랑으로 있는데 네. 장기 좀 가져와봐라 하면 들고 가야 되잖아. 그 많이 뒀던 상대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았죠. 뭐 김원섭 그다음에 홍세환 김원섭 왠지 어울린다. 김원섭 선수. 뭐 이종범 어울린다. 선배님도 장기를 잘 두셨고. 어. 근데 제가 장기를 좋아하게 된 거는 네. 그 선수들하고 장기를 둬서 좋아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국정교과서를 다니셨는데 예. 그 국정교과서 내에서 장기를 가장 잘 두셨어요. 대회에서도 뭐 한 두세 번 우승을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는 장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좋아하게 됐지. 그 뭐든지 배워서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장기도 기본 어떤 그 뭐 행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그 두는 방법들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왜?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하고 마하고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을 쌍마로 세우느냐, 뭐 쌍상으로 세우느냐.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네. 거기에 따라서 스타크래프트도 공격이 이제 달라지죠. 네. 얘는 그냥 근데 아니 갸타이거 얘기에서는 뭐 장기 행마하고 막 이게 야. 중간에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종족이 뭐냐고. 스타크래프트 종족 저는 랜덤이죠 랜덤. 랜덤. 뭐 말씀을 해드렸지만 네. 저그가 사실 가장 이게 하기는 쉽고, 네, 쉽고. 테란이 제일 손이 많이 저그가 하기가 가고. 쉽다. 제일 쉽죠. 그래요? 네, 테란이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예. 아니 저그가 어렵죠. 저그가 제일 쉽죠. 저거가 제일 쉽던데. 프로토스가 제일 쉽죠. 아니 프로토스가 제일 쉽다는 무슨 소리예요? 프로토스가 포커즈만 하면 되잖아. 프로토스가 제일 쉬워. 아니 프로토스가 정말 어려워요. 하이템플레이 그렇죠. 사이오닉 스톰 그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네. 프로토스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느낌은. 저는 깝도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테란이 사실 제일 어렵고. 테라는 너무 할 게 많아. 테라는 할 게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스팀팩 쓰면서 그거 막 그 마린나 옮기고 그 메딕 갖다 붙여야 되고 뭐 따로따로 놀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근데 랜덤이어도 좀 더 선호하는 플레이할 때 선호하는 종족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저그를 선호를 하죠. 저그 프로토스 테라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죠. 네, 순위가 있죠. 그 석코치님은 뭐 평소에 좀 약간 선수 시절이나 지금이나 약간 그래도 여가 생활로 좀 좋아하시는. 저는 사실 이 먹는 좀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 근데 진짜로요? 네. 저는 그 현역 은퇴하고 나서 저는 한 18kg 정도 지금 감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감량을 더 하셨다고요? 네. 근데 저는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근력이 빠지다 보니까 아. 이제 좀 관리를 하는 거고 저는 지금도 이 머릿속에는 먹는 생각밖에 안 해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좀 생각이 그런 쪽에 있거든요. 왜냐면 먹는 아까 게 너무 중요하다. 저 선배님도 저 아버님의 그런 장기 바둑 영향을 받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항상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저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녁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빵 먹고 왔습니다. 오늘 또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무슨 빵 좋아하세요?
저는 뭐 땅콩빵 같은 것도 좋아하고. 땅콩빵 오래 그 구워서 파는 거요 길거리에서? 아니요. 그 기성품 있죠. 기성품. 땅콩 크림빵 두쫑쿠는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어떻습니까? 맛있던데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소화가 네, 소화가. 쫀득쫀득 그 떡? 네, 그 부분이 약간, 좀 네. 그러신가? 시아그락 하는 네. 그 맛이 있죠. 근데 이 식감이나 이런 거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위원님 두쫑쿠. 아니요, 저는 그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요? 예,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과자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오. 과자, 빵 이런 거 있죠. 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밥 그냥 좋아하고요. 별로 난다 이 새끼. 진짜. 야구 얘기 안 할 때 텐션이 제일 높다고. 그 왜 그러냐면 야구 얘기만 또 주구장창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맞아요. 피곤해져.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넣어드린 거고 네네.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투수 쪽에서 나간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임기영 선수 그리고 이제 FA 보상 선수로 양수호 선수, 박준표 선수가 또 팀을 떠나게 됐고요. 새롭게 김범수, 홍건익, 홍민규, 이태양 선수가 또 팀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큰 흐름 중 하나였습니다. 김범수, 홍건희 그리고 굉장히 갑작스럽기도 했고요.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좀 감지가 됐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감지를 한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김범수의 이적을? 저기 뭐야 그 한 큐에 조상우 선수까지? 조상우 선수까지 해가지고 그 세 명의 이적이 떠르륵 될 때 저는 사실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또 감지한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사도 그래서 아마 단독으로 먼저 나오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좀 기아가 사실 기조가 처음에는 이제 박찬호 선수, 최영호 선수 모두 못 잡을 때 어느 정도 다 이 시장에서 돈을 그렇게 프리하게 쓸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이게 깔려 있었는데 시장 마지막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돈을 근데 엄밀히 말하면 또 그것도 많은 돈을 쓴 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름 좀 기다렸다가 결국 역시 주식이든 뭐든 돈 버는 승리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싹 가져간 느낌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아가 어느 정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네.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 계약을 할 때 최용호 선수한테 1+1 계약을 그렇죠. 제시를 했다고 했고 삼성은 2년 계약을 제시를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했거든요. 부분이죠. 예. 근데 최용호 선수가 작년 시즌 기아 타이거즈 타전 내에서 성적을 가장 잘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베팅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도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팬들도 박찬호의 이적은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최용호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상 홍건희는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도 이야기가 거의 흘러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7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과연 최용호 선수한테 태웠다고 한다면 저는 홍건희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최용호 선수에게 그 7억을 태워서 최용호를 잡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훨씬 좋고 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훨씬 더 아마 홍건희 선수를 잡는 것보다 그 돈을 최용호한테 태워서 최용호를 잡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행보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김범수를 잡은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조상은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기아가 품어야 되는 상황이고 상황이잖아요. 냉정하죠. 그 냉정하게.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범수는 뭐 진짜로 기아 타이거즈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잡을 수도 있는 카드였는데 홍건희는 굳이 제가 봤을 때 안 잡아도 되는 카드거든. 그럼 그 돈을 최용호한테 태웠으면 나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순서를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박찬호 선수 이치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서울 팀에서 78호 보장 이걸 어떻게 이기냐 다들 이해하는 아쉽지만 이해한다. 근데 최영우 선수가 그렇게 떠나게 되면서 진짜 민심이 정말 분노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눈치 봐서 이거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시선 또한 합리적인 존재해요. 시선이죠. 솔직히 말하면 합리적인 시선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순서가 그래서 네. 최용우 선수에게 그 7억은 갈 리가 없다. 그 돈은 어차피 순서상 당연히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용우 선수를 놓치고 나서야 좀 잡는 척이라도 한 거 아니냐. 좀 팬들은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쓰더라도 어느 타이밍에 맞아요.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돈을 썼다고 한다면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홍건희가 와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지만 최용호 빠진 만큼 과연 홍건희 선수가 활약할 수 있냐? 쉽지 이걸 봤을 않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용호 선수가 삼성으로 갈 때 이종렬 단장이 인터뷰했던 게 뭐냐면 팬들이 원해서 최용호를 영입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최용호를 잔류시키라고 정말
구단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커뮤니티 통해서 그렇죠. 했습니다. 네. 분명히 잔류를 시켜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잔류를 못 시켰단 말이죠. 여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삼성은 팬들이 원하는 대로 최용호를 잡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원하는 최용호를 계약 놓쳤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뭔가 갖고 있는 구단 입장도 분명히 있겠죠. 구단 입장도 있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약간 박탈감도 드는 거죠. 삼성 라이온즈 굉장히 크게 팬들이 들죠. 네.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박찬호 선수도 사실 중요하죠. 제가 이제 박찬호 선수도 빠지고 최용호 선수도 빠지고 이렇게 라인업을 보니까 아니 박찬호 선수 빠지면 뭐 다른 선수 유격수 보고 뭐 김도영 유격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리드오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잠깐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김도영을 유격수로 써야 근데 저는 유도영 받아. 시작됐네요. 저는 유도영이다. 저는 채팅창에 지금 반응 올라오거든요. 예. 저는 어차피 그 김도영은 유격수로 가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영이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예. 네. 아니 김도영 유격수가 어땠어요? 아 3루도 불안한데 유격수가 되겠느냐? 네. 허벅지가 이렇게 3번 터졌는데 과연 좌우폭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삼루수의 대안도 뭐 마땅히 그렇게 그러지 않냐. 걱정을 하면 길을 어떻게 다녀? 사고 날까봐. 아니 차라리 그런 논리죠. 잘하고 있는 삼루를 그냥 두고 공격력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아니 근데 김도영은 유격수로 입단을 했던 선수잖아요. 누구나 고등학교 때 야구 잘하는 사람은 유격수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 저도 유격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저는 김도영 유격수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사실 작년 초반에는 이제 유도영론이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우승 이후에 그렇죠. 25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차후에 이런 거를 네.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도영론은 그것도 그래 좋아. 이제 사실은 더 워낙 이번 스토브리그 때 다들 이제 화가 많이 났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두 분께 여쭤볼게. 최용호, 박찬호의 빈자리 크게 느껴질 것이다. 아니다.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크죠. 크다. 예, 저는 오히려 최용호 선수 자리는 어차피 지명타자로 국한된 자리잖아요. 그러면 나성범, 김선민이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 자리. 근데 박찬호의 공백이 생각보다 커요. 제가 봤을 때 리드오프와 유격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한 툴만 보면 최용호가 빠지게 더 큰데 야구라는 틀을 보면 박찬호가 빠지게 크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낌이 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호주에서 젤르드 때리고 있습니다. 캥캥캥. 호주에서 온. 이런 거 좋아하시네. 캥규성. 캥규성을 아시네요. 네네네네. 캥규성을 아세요? 예. 좀 아무래도 클 것이다. 저는 박찬호의 공백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최용호보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있어요. 그 선호 코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슷해요. 사실 이 선배님 말씀이 뭐였냐면 야구 최용호 선수의 큰 빈자리보다 야구로 이목조목 할 수 있는 유격수의 그런 무게가 더 실리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사실 공감이 되고 사실 너무 궁금해요. 이제 캥규성? 캥규성이요. 네네네. 예. 진짜. 궁금하다. 아니 궁금한 선수들 많아요. 지금 박찬호 선수가 빠진 자리에 과연 어떤 선수가 그리고 대일 선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해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수치로는 나와 있지만 직접 KBO 리그에 뛰어보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너무 뭐라 그래 위험 부담이 아니라 너무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김도영 유격수로 가면 윤도현을 3루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대일은 자꾸 그 유도영을 미신에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예. 유격수 김도영을 좋아한다니까요. 네,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써야 된다. 예. 감독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이범호 감독의 그 유격수 김도영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결국엔 유격수로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아니 선배님 네. 16년도에 유격수 김주영 선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예. 네.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봤죠. 예.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로 간다라는 거에 저는 사실은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범호 감독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봐요. 김기태 감독님이어도 하지 않았을까요? 좀 달라요. 어? 차라리 다르다? 더 삼루수에 더 안전하게 조금 오. 네.
그러니까 뭐가 더 선수를 위한 거고 팀을 위한 건지는 사실 결과론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감독이 책임지느냐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김도영 선수가 작년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분위기가 팀이 완전히 다 내려앉았잖아요. 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확 가면 죽었다 깨나도 뭘 해도 삭발해도 뭐 다리를 걷어도 안 해도.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시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유격수 김도영은 그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예전에는 그 위험 부담이 많다라고 생각한 편이었고 지금은 그냥 크게 상관 안 해요. 아예 오히려 네. 그냥 어떻게 되든 잘 했으면 좋겠다에 가까워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3루에서 거의 실책 30개씩 합니다. 근데 3루는 굉장히 빠른 타구가 많고 그렇죠. 일단 핸들링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유격수는 약간 뛰어다니면서 약간 이렇게 푸더크가 좀 좋아야 되는. 근데 햄스트링을 3번 다쳤기 때문에 그 푸더크에 대한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다. 그럼 3루는 사실 못 봅니다. 맞아요. 네. 3루는 푸더크가 뭐 필요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3루는 유격수보다 조금 덜할 뿐이지 3루도 분명히 푸더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의 스타일을 보세요. 김도영 선수는 그러니까 3루는 스피드를 요하는 수비는 아니에요. 맞아요. 가만히 정적에서 뭔가 순간적인 느낌, 그렇죠. 핸들링으로. 근데 유격수는 스피드를 요하는 자리란 말이죠. 범위. 그 범위가 그러니까 김도영은 근데 스피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적인 삼루수보다 스피드를 요하는 김도영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유격수에 가서 수위폭을 좀 더 갖고 가면 본인이 원하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그러면 오히려 수비 실책이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도 이와 비슷한 논지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갑작스러운 게 3루 포지션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서 야구를 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구나라는 걸 또 알수 있고. 선수분들의 시선이니까 완전 이거 최고인데 저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일단 기자님의 시각. 저는 올해 한정은 좀 반대. 유도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도 일단 있죠. 내구성에 아직 물음표가 여전히 달려 있다. 네. 플러스 3루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거 실책 그거 무시할 수 없다 이제까지. 네. 근데 유격수를 간다? 그럼 저는 좀 범위에 대한 것도 내구성이랑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죠. 지금 기아 2루가 또 누군지를 봐야 돼. 기아 2루가 예를 들어서 LG 막 신민재 같은 그런 아. 커버가 어느 정도 쳐줄 수도 있는 2루수가 있으면 시너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2루로 제가 볼 때는 뭐 김선빈 선수도 솔직히 나올 수 있잖아요. 지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론은 그러니까 꽤 많이 나와요. 그러면 김선빈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나이가 또 있으니까 그럼 분명히 또 커버해야 될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올해 한정에서는 좀 내구성을 한번 원래 익숙했던 자리로 다시 한번 다지고 그래서 호주에서 온 제레드 데일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주겠다. 라는 게 캥캥캥 하면서 팀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데일의 영입을. 근데 지금 데이 선수 이야기가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별로 없던데.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어디를- 기아 캠프에 안 가는 거예요. 네, 어디를 너무 지금 아마미 거기 무슨 섬이잖아요. 예, 섬. 오키나와 위에 있는 바로 섬. 위에 있는 섬이에요. 심재학 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대요. 진짜 아무것도.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뭐?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구나. 네네. 근데 거기 뭐 있어요? 그랬더니 야구장밖에 없어 그러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야구하기는 정말 좋다 그러더라고. 아 야구장밖에 저 잘못 들어서 야구자밖에 없다고.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 그건 도쿄. 그건 도쿄. 이게 무슨 얘기냐? 깜짝 놀랐네. 아니 선배님 근데 캥규성이면 사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인정이 돼 있는 선수 아니에요? 김규성. 네. 캥규성이라고 이렇게 근데- 칭하는 거면 이제 다양한 곳에 들어가니까 멀티 백업이니까 이제 규성 선수의 이름을 이제 넣었다. 여기까지만 평하겠습니다. 근데 김규성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운 지제라고 저는 생각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요. 예, 저는 전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금은 이제 냉정하게 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예. 저는 타팀 스카우트한테 그냥 얘기 들은 거는 그냥 내일이래. 데일 얘기가 나왔을 때 다 푸더크하고 핸들링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수비하는 건 제가 못 봐서 뭐 수비 능력이 어떻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푸더크가 어느 정도 기민한 스타일이고 핸들링이 나쁘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실제로 보는 모습이 어떨지 모르는 그래서 거죠. 곧 나오겠죠. 그 이제 그 팬들이 데일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가을 교육 리그 했잖아요. 그 네, 폴. 중심 네, 팀에서도 네, 오고 네, 호주에서도 네, 네, 네. 오고 근데 거기에서 한 수비를 한 3개 막 몇 개를 해 먹었어요. 송구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송구를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쇼츠로 그게 돌아다니니까 첫인상을 그걸로 다 만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온라인에 존재하는 그의 수비 영상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리그, 호주 리그 그 모아놓은 영상 중에서는 제가 다 봤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무난해요. 근데 이번 교육 리그에서는 이제 난장판을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첫 인상이 그래서 좀 안 좋아요, 데일 근데 이제 팬들한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오면 늘 적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야보다는 내야가 뭐가 있냐면 구장에 대한 적응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비 잘하는 박진만 감독도 이야기를 해도 새로운 구장 가면 긴장을 한다고 해요. 오.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각 구장마다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흔히 말 당구로 치면 영등포에서 치는 당구와 신도림에서 치는 당구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이가 그렇잖아요. 다이의 상태도 다르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나죠. 나죠. 난다니까. 아니 의원님 아니, 처음으로 아니, 진짜 150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아니, 아, 150 난다고요. 이하는 사람 나죠. 나죠. 그러니까- 왜 안 나나요? 나죠. 보세요. 근데 외야는 보세요. 외야는 공이 뜨잖아요. 그렇죠. 공이 뜨는 공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구장의 어떤 그 뭐라 그러냐 구장의 변화를 그렇게 막 크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내야는 달라. 투수들도 똑같은 마운드 거리에서 던지는데 어느 구장 가면 굉장히 멀어 보이고 어느 구장 가면 굉장히 짧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야구라는 게 똑같은 거리에서 던지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내야는 구장마다 정말 달라요. 바운드도 다르고 이게 인조잔디냐 뭐 천연잔디냐 그리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마운드를 중심으로 그 야구장 내야 자체가 이렇게 비스듬히 되는 야구장이 있고 야구장 나와서 또 일자로 돼 있는 구장이 있고 일자로요? 그럼요. 이게 그 타석에서 봤을 때 외야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야구장이 있고 되게 동해문은 달라요. 예전에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마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장이 진짜 떨어진 느낌. 네. 야구장이 똑같은 것 같은데 직접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제가 봤을 때 데일 선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색함? 그래서 저는 수비 실책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이질감. 들어요. 근데 수비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 한 바퀴 정도 돌고 주변에 어떤 그 이구장 왔을 때는 아무래도 마인진 선수들이 이제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들으면 확실히 좋아질 거라서 기본적으로 저도 장 기자님이 들었던 것처럼 수비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비가 뛰어나다는 거는 정로도 분명히 빠르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범 경기들을 통하고 그리고 한 바퀴 정도 돌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는 다 그라운드에 적응이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수비 실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박찬호 선수만큼은 바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유사하게 어느 정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만큼은 해줄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진짜 포인트야. 왜냐면 데일은 지금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뭡니까? 수비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유격수를 한다면 수비는 기본 박찬호 정도에 해야 되는데 외국인 타자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아시아 타격도 컷도. 어느 정도 해야지 다 니즈가 충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데일이. 자리를 확 잡기가. 그러면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가 실책을 해도 다음 공이 왔을 때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일 선수는 절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절진 않을 것 같다. 저도 영상을 한 몇 개 이렇게 찾아보긴 했는데 사실 이쁘더라고요. 수비하는 게 안정감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책을 남발한다든지 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근데 있습니다. 오히려 뭐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은 수비보다 과연 공격력이 받쳐줄까라고 아마 더 걱정을 하지 공격력은 않으실까라는 꽤나 좀 생각을 해요. 내려놓은 나는 근데 정작 들어가면 만약에 근데 데일이 물론 당연히 수비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우실까라는 그럼요. 그건 의문은 맞아요. 있어요. 막상 네. 들어갔는데 맞아. 데일이 진짜 막 2할은 너무 심하고 2할 2푼 쳐, 2할 1푼 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할 거야, 냉정히 진짜? 말해서 팬들이 할 때 박찬호 야, 3할 유격수였는데 이게 박민 정현창 지금 투입해도 저거만큼은 친다. 그러면은 경험치라도 먹는 게 남는 거고 팀의 유산으로 남는데 이게 뭐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런데다가 유일하게 지금 야수를 뽑았잖아요. 아시아 그죠. 쿼터제. 네. 그런데 다른 9개 팀은 모두 투수를 뽑았어요. 선발과 구원 뭐 지금 다 뽑았잖아요. 왕현청 뭐 평가 좋고 뭐 여러 선수 지금 다 평가가 좋은데 결국에 이게 데일이 성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팀 아시아 쿼터제와 비교가 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과연
다른 팀 아시아 쿼터제 투수로 데리고 왔는데 이 성공을 봤을 때 과연 야수의 이 선택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줘야지 이게 그 아시아 쿼터제로 데리고 온 투수들과 비둥비둥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봤을 때서 데일이 할 게 많고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한 지금 상황이에요. 예전 예능 보면은 이렇게 동시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칼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세 명은 탁 칼을 뽑았는데 한 명은 탁 뽑았는데 막 이런. 진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뽑았는데 장난감 칼. 장난감 칼 혼자서 막. 예. 픽픽픽 들어가. 아니 근데 여기서 대목은 뭐냐면 네. 왜 그 내야수들 지금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보내는지와 그 다음에 아시아 쿼터 선수를 내야수를 영입을 한 거와 그 다음에 지금 댓글창에도 그렇지만 사실 박민 선수도 그렇고 유격수를 수비면으로 봤을 때 김규성 선수도 있고 수비면만 봤을 때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범호 감독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작년 시즌 8위에서 끝나고 나하고 이제 26년에 내야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사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팬들 시각에서도. 아 그거에 대해서 네. 취재를 해오시는. 아니요 취재는 아니고요. 기자를 해.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면접 보고 떼주나요? 자 한번 지금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예. 저라도 사실은 누구를 키워내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감히 생각을 해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리스크가 사실 있죠. 사실 반대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도 저는 쇼부를 볼 것 같아요. 쇼부. 좋은 표현이죠. 어떤 식으로 좋은 표현이죠, 좋은 쇼부를 표현이죠. 볼 것이다. 뭐 김도영 선수가 가는 방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 예. 네네.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외국인 선수가 키스톤을 맞춘다라는 얘기. 아, 카스트로가 네, 이름을 네, 보고? 네네. 아 데일과 카스트로 네네네. 간다. 왜 카스트로가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니까. 근데 좌익수를 뭐 쓴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데일 선수의 영입이 저는 사실 지금 약간 의문인 게 왜냐하면 9개 팀 모두 투수로 갔기 때문에 네. 왜 기아가 내야로 갔을까? 박찬호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럼 기아가 선발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왜 야수로 영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투수로 갔겠습니까? 투수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야수보다 성공 확률도 높고. 근데 기아 타이거즈 현 주소가 데일 선수를 과연 그러니까 데일 선수, 그러니까 야수를 뽑을 만큼 아시아 쿼터제의 투수력이 그만큼 빵빵하다고 생각을 하나? 근데 봤는데 선발이 내가 봐서 없어 별로 지금. 근데 다른 팀은 지금 아시아 쿼터제로 3선발까지 채운 팀 있고 그렇죠. 국내 선수 거의 2명이면 이제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단 말이죠. 근데 기아는 데일을 데리고 오면서 국내 3선발을 지금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현종, 이의리, 뭐 황동화, 뭐 김도현 이 정도인데 그럼 그 한 자리가 과연 다른 팀 아시아 쿼터제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양현종 5점대, 이의리 이제 토미존 돌아와서 2년 이제 사실상 풀타임인데 거기다 황동화 당연 허리 다쳤죠. 김도현 지금 팔꿈치 피로골절 때문에 캠프 합류 못했죠. 불확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아시아 쿼터제를 이게 데일로 뽑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옛날부터 들었는데 지금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건 좀 약간 위태위태한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가 잘한다 이걸 떠나서 아시아 쿼터제를 야수로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투수 한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커 보여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약 한 40분 전에 25시즌 타이거즈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자라고 했던 게 장성호 해설위원이셨어요. 그만 뭐요? 그만 얘기하자. 25시즌에 아쉬웠던 지점을 이제 그만 얘기하고 앞을 봅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구나. 그 전에 다 깔아놨잖아요. 테크트리가 당구 얘기 이런 나왔지, 식으로 올라가는 거였구나. 스타 얘기 나왔지, 예. 바둑 얘기 나왔지, 장기도 다, 뒀지. 아니 냉철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네. 팀에 비해서. 커 보여요. 그리고 아니, 저는 되게 그럼 선발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또 의아한 지점이 제일 뭐냐면 데일과 카스트로는 둘 다 유틸리티 맨인데 두 명의 야수를 데려왔는데 둘 다 유틸리티 맨이야.
그럼 팀을 뭐 어떻게 돌리겠다라는 거야? 아예 애시당초 그 베스트 나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상정하고 두는 거야. 이거 뭐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당초에 저는 아니 의문이라는 그거는 거죠. 유틸리티 맨을 데리고 왔다는 거는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많은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포지션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선수의 주된 포지션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가 한두 경기 나는 게 아니잖아요. 10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떤 선수가 여러 가지 포지션을 본다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산증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감독이 선수 쓰기가 편하겠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아, 이 선수를 데려왔는데 유틸리티 데려왔을 때 이 선수 포지션이 뭐야? 이렇게 정체성이 흐려진다? 이것보다는 먼저 장점인 걸 생각을 하죠. 그럼 유틸리티 맨으로서. 저는 이제부터 할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산 증인으로서 그라운드의 최특기 서도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스트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유틸리티 자원 중에 한 명이 카스트로가 카스트로. 아니고, 네, 서스트로. 서스트로다. 이 멀티 자원은 이 감독, 이 구단을 운영하는 수장 머릿속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예. 이 라인업은 사실 어떻게 짰냐면 방망이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는 주전들도 있지만 사실은 수비를 먼저 나열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부상도 있고 뭐 어떤 쉬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감독이 오더를 내릴 때 메꿔줄 수 있는 백업 선수들이 유틸리티 자원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죠. 네, 예. 두세 게임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예.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비슷한 선수 두 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는 이범호 감독의 머리에 지금 내야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그럼. 있는 그렇죠. 그냥 솔직한 예, 그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증명 결과물인 거예요, 딱. 네네네. 예. 그러면은 직접 그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결과물이 아니라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되죠. 뭐 그러니까 그 야수가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로 일부러 데려갔다 볼 수 있겠지만 그 야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리는 외국인 선수를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로 데리고 와서 그걸 메꾸겠다. 이렇게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그러면 데일의 기본 포지션은 어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격수로 우선 볼까요?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아무래도 김선빈 선수가 지금 1루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절반보다 그러면- 더 뛰어야겠죠. 예. 대의를 유격수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김도영은 3루수 뭐 베스트로 그런 봤을 식으로 때는 가야겠죠. 예. 그리고 2루수 김선빈, 1루는 뭐 오선우 선수 네. 정도로 베스트를 놓고 카스트로 이제 좌익수, 중견수 김호령, 우익수 나성범. 이제 여기에서 지명 타자를 뭐 이제 나성범이 김선빈, 들어올 때는 외야를 쓰고 나성범 김선빈 선수. 2루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선빈 윤도현 지명타였을 때. 좀 아깝잖아요, 윤도현 선수. 그러니까 그 윤도현 선수에 대한 고민이 또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전력이 굉장히 저는 팬들도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물음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라인업이 얼추 뭐 그림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쪽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다 물음표죠. 예. 사실상. 맞아요. 오선우도 작년에 잘했지만 올해 제가 봤을 때 소포머 징크스가 왜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 김호령 작년에 터졌지만 기본적으로 작년을 제외하고 타격 성적이 뛰어났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수비는 워낙 뛰어났지만 그 나성범 선수 언제 또 부상을 당하시고 주말이. 김선미 선수 마찬가지죠. 죄송한데 그 악플러 출신이세요? 악플러 출신이세요? 아니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맞아요. 물음표를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물음표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좌익수 카스트로 뭐 데리고 왔지만 뭐 적응에 전문 해봐야 외야수도 아는 아니고 거고. 그러니까 수비를 잘할지 근데 뭐 요 전 시즌에 뭐 홈런 20개 때렸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35개 친 위즈덤도 지금 퇴출된 상황에서 과연 기아 타이거가 원하는 타격을 할 수 그럼 그것도 물음표죠. 완전히 물음표죠. 새로운 외국인 타자. 그리고 김도영 건강할까? 물음표죠. 아니 아까 유도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음표를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음표에 대한 예. 그렇게 따지면 다 물음표죠. 양현종 반등할까 물음표. 이을이 토미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과연 풀타임 될까? 물음표. 그러니까 그 다 물음표죠. 그렇게 따지면. 미지수가 많다라는 지점은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그 팀은 약팀이라는 겁니다. 예. 이 정도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이 더 많아야 그런 팀이 이제 강팀이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왜냐하면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감독이 이제 구상했던 주전들을 이제 낙점을 할 것이고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회를 줄 거란 말이죠. 거기까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계속 물음표를 갖다 붙이면 제가 봤을 때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통력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빨리빨리 하나하나씩 주전을 낙점을 해서 그 선수를 믿고 그 선수에게 많은 기회를 좀 부여를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그리고 한번 분위기를 확 탈 수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죠. 감독이요. 헤드샷 좀 그만 쏘시라고 장스나. 예. 장슨 하이퍼 이제 헤드샷 좀 그만 날리라고. 헤드샷? 남자 중이래요 하영돌이님이. FPS 게임도 좀 좋아하세요? FPS 총 쏘는 게임들. 아니요. 저는 아, 아까 실제로는? 말씀드렸지만 그 바둑 이게 내가 보니까 스타일이 나오신다. 아, 바둑 장기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좀 이렇게 전략 시뮬레이션 이쪽으로 다른 하시는 거는 거 뭐 좋아하지도 않고요. 네. 그 거기서 하나 추가하면 오목. 그건 추가하지도 마세요. 어머. 턴 방식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네. 턴제 방식에. 그 누구 응원하시냐고 누구 좋아하시냐고 채팅창에. 아 스타크래프트. 네. 저는 장윤철 선수 좋아합니다. 오. 그래서 그리고 정윤종 선수 좋아하고요. 오. 프로토스 형제. 진짜 최근 오, 활약하는 분들이다. 저그는 김민철 선수가 뭐 4회 연속 우승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테란도 수비형의 어떤 그런 걸 테란도 별로 예전에 뭐 임현 선수처럼 뭐 전략가 같은 느낌도 분명히 없고 그래서 저는 프로토스 쪽이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네. 그 여기에 이제 그 주로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 방송은 또 이 회사 내에 다른 관계자분들도 보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오며 가며 스타크래프트 해설, 개건 해설이라도 재밌겠다. 제이- 아니, 저 무조건 되죠. 캐스터 저기 김철민 이런 분들 필요 없어요. 성승원 이런 분들, 박상현 이런 아니 캐스터는 캐스터대로 있고 해설위원은 해설위원대로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JYP도 저는- NBA 해설하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원, 저도 이승원 해설 너무 임성춘 해설위원도 좋아요. 임성춘 해설 네. 너무 좋죠. 예. 아 선배님 찐이에요. 진심. 맞아요. 지금. 박상현 캐스터도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 예. KCM 저격이라고 방금. 예. 스타크래프트 진짜 중계 한번 하고 싶다. 근데 항상 이게 사람이 어필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진짜 하고 해야 싶어요.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누군가 관계자분이 보신다면은 정말 좋아하시니까 한번 초대해 주시면은 제가 당구 중계도 한번 해봤고 예전에 그 다음에 여자 농구 중계를 여농 중계 두 네, 알고 경기 있어요. 해본 근데 하고 싶은 게 남자 배구하고 남배도? 스타크래프트. 최근에도 최근 이번 시즌도 보세요? 그럼요. 오. 대한항공하고 지금 현대캐피탈하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남배가 지금 이번 시즌 굉장히 재밌기는 해요. 네, 재밌어요 지금. 확실히 선배님이 야구 얘기랑 스타크래프트 얘기할 때가 진지하세요. 진심이거든. 네. 다른 거는 텐션이 올라가는데 아니 아까 기아 얘기할 때는 네. 양현종 5점대죠. 김도영 30경기죠. 그거는 물음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음표 얘기 꺼내지 마시는 거. 물음표 얘기 꺼내서 제가 그 물음표가 왜 물음표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해는 여러분들 그럼요. 저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